네, 이번 시간에는 직업정보론 중에서 경제활동 관련 도표 및 용어 해설입니다. 이 내용은요, 직업정보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론, 노동 관련 법규 과목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혼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실제 이 세 과목에서 필기시험에서 약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어떤 그 점수를 취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몇 군데 붙여놔서 오매감에 이렇게 보고 완전히 그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분류표를 보면 첫째로는 총 인구가 있습니다. 총 인구를 이제 두 단계로 나누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비생산 인구로 나누습니다. 그럼 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15세 이상인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로 보고요.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비생산 인구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일단 그 도표상으로 필요하냐고 하면은, 만약 총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생산 인구가 어때 문제에서 20명이다라고 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총 인구에서 비생산 인구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80명이 되겠죠. 이렇게 일종의 숫자 퍼즐 맞추기를 위해서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활용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생산 인구는 여기에서 분류가 끝입니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2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60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초점적으로 알아야 될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5가지의 그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키워드를 말하면은 하루 종일 전일 공부하거나 봉사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합시다. 전일 가는 거는 전일입니다. 전은 전업주부를 말하는 것이요. 일은 일할 의사가 없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학봉은 뭐냐면 학업 전념 학생입니다. 봉은 봉사활동입니다. 피곤하겠죠. 그래서 잠을 잘 때 이 잠은 잠재 취업 가능자. 이렇게 5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학봉자입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뉘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업자가 10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빼면은 취업자가 안 나와 있더라도 이 취업자는 몇 명이 될까요? 5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취업자냐 하는 정의가 필요하죠. 취업자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금 근로자가 있고 비임금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고, 비임금 근로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임금 근로자는 크게 나눠서 상용 근로자가 있고 임시 근로자가 있고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임일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가 있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돈 안 받고 일하는 그 가족 종사자 있죠. 네, 요것도 뒤에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를 빼면 이제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 정리는 또 이렇게 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 기본 도표를 항상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통계를 구하는데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이것만 기억하면은 수학 풀이가 아니고 그냥 산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꼭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만약에 책을 보기 힘들다라고, 파일을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MP3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요점만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저 음성이 여러분들 그 귀를 즐겁게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따로 녹음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녹음을 들을 때에는 귀로만 듣지 말고 같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왜?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말로 할 때는 이 기억력 효과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이런 오감의 명령 체계 중에서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 기능이에요. 뇌에서 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말로 하는 것과는 학습 효과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시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도 이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뭐가 실업자지? 자, 여기 뭐 물론 사주, 무수, 구직, 적치 했는데 이거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5세 인구 이상 인구라 해야 되겠죠. 왜? 실업자는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하니까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간 중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사 대상 기간 중과 조사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간 중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것이 실업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실업자의 정의는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절로 익혀지게 됩니다. 취업자는 무엇이냐? 뭐 여기는 조중수 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즉 조사 대상 주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로 됩니다. 이게 취업자의 기준이요. 그래서 실업자와 취업자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 이번에는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상임 1인데 상용 근로자가 있고 임시 근로자가 있고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무엇이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라고도 하고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임시 근로자는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요, 1개월 미만입니다. 이 일용 근로자라고 해서 하루 미만이 아닙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할 때 그것은 일용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비임금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않으니까 자영업자는 타인에게 임금을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급가족 종사자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 하나를 빼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뭐 이렇게 비임금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항상 고용원이 있든 없든 간에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에 속합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한 자입니다. 기본 교재에는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오타입니다.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한 자입니다. 시간이 18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생각하고 이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이래도 이렇게 일해도 돈을 못 받으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임팩트를 주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조사 대상 기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이게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취업자 중에 어디에? 비임금 근로자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이 사람은 무급가족 종사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8시간 미만 무보수로 일한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봉사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18시간 기준으로 기분이 좀 이상해지겠죠. 그 다음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일 학봉잠이라고 했어요. 5가지는 제가 설명했죠. 전업주부, 일할 의사가 아예 없는 사람, 학업 전형, 봉사자, 그 다음에 잠재 취업 가능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는 뭐냐?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였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게 이제 잠재 취업 가능자로서 이것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됩니다. 취업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실업자로 이렇게 돼요. 이런 그 구분 경계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단념자입니다. 취업 포기자, 취포자라고 하죠. 수포자가 아니고 취포자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할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또 지난 1년 안에는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간과 조사 기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p3는 안 보이겠지만은 자 매월 1일이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1일까지 있는 어느 달입니다. 자, 조사 대상 주간은 첫째 15주가 포함된 일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달력으로서는 13일이 일요일이고 14월 15화부터 19일이 토요일입니다. 15일이 포함된 주 어떤 달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일에 상관없이 여하튼 15일이 포함된 그 한 주간이 조사 대상 주간입니다. 즉 이 기간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수입 있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이 대상 주간이 되고요. 그럼 실제 조사 기간은 자 19일이 끝난 이후부터
있겠죠. 예. 조사는 언제부터 하느냐? 그러면 20일부터 이렇게 조사 기간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기간에 어떻게 조사 대상 기관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통계가 맞지 않겠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일단 끝나야 이 기간이 끝나야 대상 기간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 주간이 조사 대상 주간이요. 자, 이제 통계조사원이 조사할 때는 20일부터 이렇게 조사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실제 조사 기간입니다. 이 달력으로 볼 때는 20일부터가 이제 조사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대상 주간과 조사 기간 차이를 아시고 대부분은 이 조사 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의 95%는 다 이렇게 조사 대상 주간이고 조사 시일에 나오는 거는 나중에 노동 관련 법규 되면 하나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세 과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도표와 용어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긴 화해를 열어보기 힘들면은 또 가까이 볼 수 없으니까 이 부분만 따로 제가 또 가쪽에 올리겠습니다. 나누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도 쉽게 이렇게 복습을 하고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세 과목이 아주 중요한 이 경제활동 관련 도표 및 용어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